경영학 쪽입니다. 경영학 쪽으로 가면요. 처음에 이제 손익분기점 구하는 게 나옵니다. 손익분기점을 구하시오. 이런 상태 뭐 비용이 어떻고 가변 비용이 어떻고 고정 비용이 어떻고 이 매출액 단가가 어떤데 이 상태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몇 개를 판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같이 나오는 게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.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는 요 공식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. 이 공헌이익률과 관련해서 또 같이 나오는 게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가중평균, 요번에 이제 그 기업은행 필기시험 보신 분들은 이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요. 이 가중평균과 관련된 가중평균이 쓰이는 경제나 경영 또는 금융 쪽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한번 일단 공부를 뭐 필기시험을 한번 봤지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죠. 그래서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구하는 문제, 그 다음에 가중평균과 관련해서 이번에 필기시험에도 나왔던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도 주관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쪽에서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있죠. FV, PV라고 하는 현재가치, 미래가치 상황에서 이런 이자율 상황에서 1년 후에 미래가치는 얼마인가 또는 미래 이런 현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미래 현금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 채권의 가장 기본 이론이겠죠. 자, 거기에서 나오는 게 듀레이션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. 듀레이션은 만기까지, 그러니까 원금이 회수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. 듀레이션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. 공식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경영학 쪽에서 이 주식 투자, 우리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주식 투자 지표들이 있습니다. EPS, PER, 그 다음 BPS, PBR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매출액, 당기순이익, 주식수, 주식 발행수 뭐 이런 상태에서 이 회사의 EPS는 얼마인가 또는 PBR은 얼마인가 이런 공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런 그 주식 투자 지표, 그 다음에 경영학 쪽에서는 또 재무 비율, 이런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를 일부 요약된 걸 주고 이 기업의 유동 비율을 구하라, 이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을 구하라 라고 하는 뭐 이런 유형의 질문 나올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경영학 쪽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게 이 옵션과 관련된 파생상품 중에요. 옵션과 관련해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그 살 권리, 팔 권리, 콜 옵션, 풋 옵션을 사고 파는 이런 관계에서 만기에 가서 내가 손실을 볼 것 같으면 뭐 포기하는 옵션을 포기하는 이런 문제도 있죠. 자, 그래서 그때는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옵션의 만기 손익을 직접 구하는 문제,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관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부분입니다. 그래서 경영과 관련해서는 손익분기점부터 제가 옵션까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. 자, 제가 이제 크게 말씀드린 거는 경제와 관련된 계산 문제,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영학과 관련된 계산 문제.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이 개념 문제입니다. 이론 쪽과 관련된, 경제학 이론과 관련된 개념 문제. 이건 워낙 분량이 많아서 좀 바로 말씀 나누기가 좀 어렵고요. 그 다음 경영학과 관련된 개념 문제, 이것도 마찬가지죠. 워낙 방대하니까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경 테스트나 환경 테스트나 뭐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고, 그 다음 금융과 관련된 개념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금융과 관련된 개념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개념을 용어를 뭐라고 하는가, 뭐 DSR이라고 한다 또는 LTI라고 한다, 뭐 이런 식의. 그 다음에 이제 시사와 관련된 개념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, 이 시사와 관련된 개념 문제는 신조어 또는 어떤 우리가 계속 뉴스나 이렇게 나오는 신조어, 그 다음에 주로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마케팅 쪽 용어가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된 신조어 또는 마케팅 용어들,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조금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
나중에 우리가 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꼭 주관식 공부를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객관식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다 공부를 해보면 좋습니다. 그러나 주관식하고 객관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답을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방식과 아예 없는 데서 그냥 그 정답을 내가 계산을 해서 또는 어떤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어내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니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요 파트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, 조금 더 정확하게, 깊이 있게라는 거는 아주 깊숙하게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좀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하는 그런 공부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.